명장님, 제가 엔드밀 가공을 하는데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명장님이 이번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네. 밀링 엔드밀에 대해서 네. 한번 자세히 이제 알아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드밀에는 이제 엔드밀을 올바른 선정, 구분하기 위해서는 엔드밀의 날수, 그리고 엔드밀 여기 이제 비틀린 각도, 요거의 또 제종, 뭐 이런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명장님, 공구마다 재질이 다 다른가요? 달라요.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여기 좀 전시되어 있는데, 네. 요 엔드밀은 하이스 엔드밀, 네. 요거는 이제 초경 엔드밀이에요. 네. 그럼 태수 학생도 초경 하이스는 써보긴 했죠? 네. 그러면 뭐 혹시 용도 구분은 해봤나? 아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볼 때는 인성, 네. 그 공구의 인성을 볼 때는 얘가 인성이 좋고 얘가 인성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 초경이 네. 취성이 강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용 작업에서는 적합하잖아요. 왜 범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 손을 깎아야 되니까 그 마찰 열이 아니라 충격. 충격. 그러니까 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범용 작업에서는 단속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취성이 강하니까 이 초경이 깨지라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 범용에서 하이스를 많이 쓰죠. 그럼 NC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NC 모션. 그렇죠. 거기는 정상적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피드와 속도가 제어가 되니까 네. 그때 있을 때 작업에 대한 용도나 속도, 네. 그리고 공구 수명 같은 게 굉장히 길게 가죠. 그래서 그 작업 특성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작업자가 네. 하이스를 쓸까 초경을 쓸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 가격으로 볼 땐 초경이 비쌀까요? 하이스가 비쌀까요? 초경이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 여기 들어가는 그 재질 같은 것들이 단가가 좀 다르고 네. 무게 한번 봐봐. 무게 차이가 얘가 크게 생겼어도 어느 게 얘가 더 무거워? 무거워요. 초경이 무거워. 그래서 텅스텐 카바이트라는 안에 그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원소가 좀 비싸서 가격이 좀 비싸고, 물론 그럼 이제 이거를 만들기는 또 어느 게 또 쉬울까? 하이스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좀 단단하니까 작업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 혹시 뭐 여기 뭐 엔드밀 중에서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궁금한 엔드밀 있어? 네, 이런 거. 요거는 지금 보면 네. 요 엔드밀 끝날에 이제 코너 아래 돼 있는 네. 엔드밀이에요. 이런 작업은 범용에서는 안 하지만 혹시 이제 도면에 네. 바닥에 이제 코너 아래 돼 있는 도면들이 있거든. 네. 범용 쪽에서 쓰지 않지만 NC 같은 경우에서 좀 작업이 있는데, 네. 이 엔드밀로 이제 코너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네. 요 끝날이 아래 돼 있으니까 네. 바닥면에 직각 맞는 그 코너 아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드밀이 좀 특수하게 생겼어요. 얘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코너 알 엔드밀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데, 이제 지금 이 엔드밀 같은 경우 끝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끝에 각지는 데가 날카롭게 나오겠고, 요 같은 경우는 끝에 알이 돼 있으니까 그 끝에 그 끝 코너 부분이 알로 처리가 되겠지. 이건 뭔가요? 요거는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볼 엔드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CNC 같은 경우에 네. 캠 작업을 할 때 네. 마무리할 때 요 엔드밀로 피치를 한 뭐 100분의 1, 100분의 1씩 가면서 계속 연속 작업을 하면서 그 곡면 같은 거 작업할 때 쓰는 엔드밀. 그러니까 이제 풀에 타게 되면 곡면을 타고 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곡면을 타니까 요거 이제 프로그램 짜서 캠 작업할 때 쓰는 곡면. 여기에도 지금 보면 뭐 요거는 한 8파이, 이거 10파이 정도 되는데, 네. 요 사이즈가 뭐 1파이, 2파이, 3파이부터 쭉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뭐 코너 미세한 거 할 때는 경 좀 작은 거, 네. 좀 러프 할 때는 뭐 경 큰 거 이렇게 선택할. 요거 역시도 황삭 그 볼엔드밀도 있고, 네. 요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정삭 네. 볼엔드밀. 명칭은 볼엔드밀. 예. 그러면 치수에 따라 절상 간격이 다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0파이면 네. 이송하는 피치 같은 경우를 네. 좀 높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1파이면 네. 1파이짜리면 1파이 이동시켜봐봐. 그냥 1파이 홈만 이렇게 파질 거 아니야. 네. 근데 피치를 굉장히 작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미세 작업할 때는 경이 작은 거, 네. 좀 러프하게 보이는 데는 좀 경이 큰 거 쓰게 되는 작업이고. 그때도 작업자 선택에 의해서 경을 선택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엔드밀의 이제 경에 대한 것들은 작업자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사이즈의 공구를 쓰더라도 작업에 따라 다른 건가요?
같은 사이즈는 혹시 황사기면 러프하게 피치를 좀 많이 주고 네. 정삭 작업이면 이송 그 피치를 좀 작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네. 안에 이제 코너 같은데 안 깎였다. 거기는 좀 경 작은 거로 미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상으로 엔드밀 종류, 뭐 작업 용도에 대해서 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엔드밀은 밀링에서 주로 가공물의 홈과 평면, 계단, 윤곽, 구멍 가공용 공구로 사용됩니다. 엔드밀 절삭날은 직선날과 비틀림날이 있으며 자루와 절삭날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루는 테이퍼 자루와 직선 자루가 있으며 테이퍼 자루 엔드밀은 어댑터와 콜릿을 이용하여 주축에 고정하고 직선 자루 엔드밀은 콜릿척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근래에는 공구 교환의 편리성에 따라 직선 자루 엔드밀을 주로 사용합니다. 엔드밀 날은 2날, 3날, 4날, 6날 등이 있고 거친 절삭에는 라핑 엔드밀, 알 가공이나 구멍 가공에 편리한 볼 엔드밀 등이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엔드밀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밀링 머신은 니 컬러명 밀링 머신인데요. 니형 밀링 머신의 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나요? 테이블의 크기입니다. 정답! 금속 절삭 공구 중 밀링 머신에 사용하는 공구를 밀이라고 하는데요. 밀 공구 끝부분에 절삭날이 있는 이 공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밀링 엔드입니다. 틀렸습니다. 엔드밀의 자루는 테이퍼 자루와 직선 자루가 있습니다. 테이퍼 자루 엔드밀은 어댑터와 콜릿을 이용해 주축에 고정하는데요. 직선 자루 엔드밀은 무엇을 이용해 주축에 고정할까요? 홀리척입니다. 정답! 엔드밀의 종류 중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바닥이 평평한 엔드밀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스퀘어 엔드입니다. 정답! 아자! 절삭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금속 가공에 많이 사용되며 구멍 가공에 편리합니다. 바닥이 둥글게 되어 있는 이 엔드밀은 무엇일까요? 볼 엔드입니다. 정답! 절삭날이 파상으로 되어 있어 칩이 작게 끊어지고 절삭 저항이 거친 가공에 적합한 이 엔드밀은 무엇일까요? 라핑입니다. 정답! 연속 정답 행진이 이어집니다. 밀링 커터의 중심과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사각입니다. 정답! 밀링 커터의 날끝이 그리는 원호에 대한 접선과 여유면이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유각입니다. 정답! 기계 부품 등의 가공 과정에서 금극기에 사용하는 작업 공구입니다. 높이 측정에도 중요한 측정기인 이 작업 공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이트 게이지입니다. 정답! 끝났다! 총 9문제 가운데 8문제를 맞췄습니다. 18차시 네. 그 태수 학생이 엔드밀 시험을 봤는데 네. 몇 개 틀린 게 있어서 그 선생님하고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틀린 것 중에 엔드밀이 무언가를 냈던 시험을 틀린 것 같아요. 아, 태수 학생이 엔드밀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 홈작업하고 계단, 그리고 홈가공. 그렇죠. 뭐 윤곽 작업, 뭐 구멍 뚫기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 작업하는 게 엔드밀이에요. 아,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려다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아마 답을 네. 못한 것 같고, 엔드밀은 이제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사용하는 엔드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드밀 무슨 엔드밀? 옛날에는. 네날, 두날도 사용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엔드밀 제종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많이 쓰는 게 이제 하이스는 얘기 들었죠. 네. 또 초기에는 얘기 들었죠. 네. 그거는 이제 공작물 제종에 따라서 뭐 작업 방법에 따라서 하이스 엔드밀 사용하든가 초기 엔드밀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태수 학생이 작업을 구분을 해서 적절한 걸 쓰고
아까 이제 두날과 네날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정삭을 하려면 두날과 네날 중에 어느 날? 정삭죠. 네날. 그렇죠. 네날. 그러니까 날이 많다고 젖상이 많은 건 아니고 면을 곱게 할 때, 정삭할 때는 이제 네날에도 유리하니까 작업할 때 참고하면 괜찮고. 엔드밀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혹시 뭐 궁금한 엔드밀 있었어? 그 인서트. 인서트 엔드밀은 그 다른 엔드밀은 이제 그 비틀링학을 네. 통째로 깎았지만 인서트 엔드밀은 그 인서트를 그 홀더에다 이렇게 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모가 되면 이제 인서트만 교체해서 쓰면 되니까 네. 사용자 입장으로는 많이 유리하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는 범용보다는 NC 작업할 때 이런 이제 인서트 엔드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또 혹시 볼엔드밀은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 혹시 구분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볼엔드밀 같은 경우는 캠 작업 같은 거 할 때 네. 그 NC로 프로그램을 캠으로 풀어서 연속 작업할 때 외곽 같은 경우는 곱게 면 낼 때는 이제 볼엔드밀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머신링 할 때도 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프로그램 짜놓고 나서 얘를 연속 가공 캠 작업할 때는 마무리는 이제 볼엔드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거를 또 하나 살펴보니까 그 황삭과 정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네. 엔드밀 종류를 아마 얘기하면서 틀렸던 것 같은데 네. 황삭 작업할 때 무슨 엔드밀? 라핀. 그쵸. 그 시험을 틀린 것 같아요. 그쵸. 알고는 있는데 이제 뭐 시험 문제 구분하면서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그 황삭할 때는 라핀 엔드밀, 정삭할 때는 이제 두날이나 네날. 그래서 이제 엔드밀에 대해서 쭉 그 살펴봤는데 네. 그 일단 엔드밀은 황삭, 정삭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 엔드밀 여러 가지 종류는 또 작업 방법에 대해서 뭐 선정해 쓴다. 뭐 이런 거 정도만 뭐 좀 메모리하고 좀 생각하면 네. 엔드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드밀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미숙하지만 좀 많이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엔드밀은 작업 방법에 따라 종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드밀은 평 엔드밀로 스퀘어 엔드밀이라고도 합니다. 바닥이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볼 엔드밀은 절삭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금속 가공에 많이 사용되며 구멍 가공에 편리합니다. 바닥이 둥글게 되어 있으며 NC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며 외곽의 면내기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서트 엔드밀은 인서트를 홀더에 고정한 형태의 엔드밀입니다. 공구 마모가 일어나면 인서트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편리한 공구입니다. 라핑 엔드밀은 절삭날이 파장으로 되어 있어 가공 시 칩이 작게 끊어지기 때문에 절삭 저항이 거친 가공에 적합합니다. 명장님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뭐 지금 뭐 재료를 깎으려고 준비하는데 뭐 사전 준비 작업을 좀 못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침대를 지금 받침대를 댔는데 이게 이제 중간 정도의 그 공작물 클램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에 돼 있어서 좀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 실제 이제 받침대가 지금보다 한 반 정도 작아서 공작물이 한 2분의 1 정도 물릴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면의 직각도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수 학생이 1면과 지금 2면을 작업을 좀 완료해서 그 이웃하는 두 면에 이 공작물의 이제 기준이 되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직각도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 사분 형태로 찌그러지게 되면 전체 나중에 계단 작업할 때 그 공작물이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직각 확인하는 1, 2면 상태. 지금 1, 2면에 이제 직각도 확인이 된 것 같고 3면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지금도 그 깎은 아마 1면이 기준면일 것 같은데 지금도 면의 그 평행도 뭐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제 한 핀을 대주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작업하며 작업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태수학생인데 보강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강을 쓰고 있지 않고 저런 작업을 하게 되면 탭이 튀어가지고 눈으로 오니까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반드시 에어건 작업할 때는 우리가 선반 작업이나 밀링 작업에서 반드시 보강경 착용은 기본적인 작업. 태수학생이 이제 3면을 깎아서 약간 이제 1면과 이제 3면에 우리가 원하는 치수의 이제 공차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황삭 작업이 끝나서 그 남아있는 그 치수를 아마 좀 확인을 하고 아마 좀 정삭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태수 학생이 그 3면에 정삭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손으로 하지 않고 이제 공차와 면 조도를 해서 지금 자동으로 작업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3면 지금 작업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지금 태수 학생이 이제 마무리 공차의 이제 3면에 치수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3면이 지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치수 확인을 하고 면치 줄로 날카로운 면치를 이제 면 그 노치를 제거하고 그 부분의 작업을 지금 마무리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1면, 2면, 3면, 4면, 5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6면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태수 학생이 보니까 공작물을 좀 고정하기 위해서 바이스를 이제 우레탄 방치로 한 3번 정도 돌겠는데, 뭐 좀 더 좋은 팁이라면 한 번 두들기고 공작물 한 번 해서 밑에로 안착시키고 마무리 2번, 3번 했을 때 경고하고 아니면 공작 마운팅이 좀 잘 될 수 있는 팁을 끝나고 한번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수 학생이 지금 보면 위험한 작업이 있는데, 그 커터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바이스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약간 좀 동작이 너무 빠르다 보니 카타가 약간 회전할 때 멈추려고 할 때지만 그때 공작물 이탈할 때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할 때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6면이 아마 다 마무리돼서 전체적인 그 면치 작업을 줄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면체가 지금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하이트 게이지면 기본적으로 정반 바닥에 바닥에서 그 0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0점 작업을 하지 않고 금극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맞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금극기로 제품을 불량으로 깎게 될 요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0점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서 중간 제가 한번 나가서 하이트 게이지 0점이 맞나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트 게이지를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밑에 이 금극기 바늘이 바닥에 닿은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내려봅시다. 이 상태에서 0이 맞나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봐봐. 0점 딱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금극기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금극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태수 학생이 그 원하는 치수로 세팅을 하잖아요. 30이라면 30의 눈금에 이 눈과 수평을 맞추게끔 나의 몸 자세가 움직여주는 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지. 정확하게 금극기 확인도 할 수 있고. 아까 태수 학생이 그 6면체 작업할 때 그 불안한 작업 요소가 이제 3가지가 있어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3분의 2 정도가 바이스 표면에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까 작업하면서 물론 뭐 공작물이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안전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이 반 이상 바이스에 붙여야 돼. 지금 아까보다 받침대 좀 높이가 작은 걸 했는데 지금 조여보면 공작물이 지금 반 이상이 바이스에 붙여 있어요. 이 정도 받침대를 조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작업이 안전합니다. 스핀들이 돌고 있을 때 바이스를 풀면서 공작물을 빼는 걸 내봤어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스위치를 멈춰서 이 카타가 스톱한 상태에서 바이스를 풀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늘 안전 생각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육면체 가공을 하고 하이트 게이지로 금극기 작업을 실습했습니다. 육면체 가공 순서는 먼저 도면을 검토하고 재료를 받아 치수를 확인합니다. 가공에 필요한 공구 및 측정기를 지급받아 작업대에 정리합니다. 공작물을 바이스 중앙에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공작물을 고정할 때는 공작물의 3분의 2 이상이 바이스에 물릴 수 있도록 해야 안전한 작업입니다. 육면체 가공을 위한 정면 커터를 설치합니다. 정면 커터의 직경을 확인하여 주축의 회전수를 계산합니다. 주축 회전 변환 레버를 변환하여 근사주축 회전수로 변환합니다. 조작반의 전원 스위치 및 주축 회전 스위치를 눌러 커터를 회전시킵니다. 지급받은 재료를 도면 치수로 육면체를 가공합니다. 금극기가 완료된 육면체를 재료로 계단 가공을 시작합니다. 가공에는 엔드밀 공구를 사용하는데요. 절삭유가 공구에 닿지 않아 열이 발생한 듯합니다. 태수 학생 잠깐만. 뭐 그 저 공구 좀 한번 빼봐 주세요. 지금 작업 중에 연기가 나고 지금 약간 좀 꺼멓게 공작물 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모가 좀 심하게 됐는데 잠깐만. 소켓이 지금 마모가 심하게 됐네. 그러니까 지금 작업 중에 네. 지금 엔딩이 약간 뭐 슬린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끝날이 지금 급격하게 마모가 되고 네. 이제 소켓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선생님 소켓을 새 거로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형태가 좀 다르죠. 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외형부터 갑니다. 외형부터 다르서 이거는 그 CNC 슬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고정 방법은 돌려서 전체를 조이는 것 같지만 이거 자체는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보면 전체가 오므러지는 거고 네. 이건 껴있는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볼트를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견고하게 이제 고정되고 지금 황삭 작업에서 마무에서 슬립하는 현상이 아니면 소켓이 좀 이상마모 생겨가지고 약간 작업 중에 좀 진동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저 공작물 분량 처리하고 네. 또 CNC 슬립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황삭작물 새롭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고정하고 네. 공작물 한번 새롭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네. 세팅하시고 새로운 공구를 설치하고 작업을 개시합니다. 전과는 달리 매우 안정적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깎이는 공작물이 보이시나요? 지금 좀 전에 그 마모가 많이 있을 때 작업을 한번 비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작업 중에 이제 공구가 많이 마모가 돼서 공작물에 타고 더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한번 공구를 보니까 공구 끝날 때 좀 마모가 됐고 네. 엔딩을 빼보니까 이 콜렛이 마모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업 전에는 일단 마모된 거를 쓰게 되면 네. 태수 학생이 콜렛을 조이지만 꽉 안 조여져 가지고 이게 돌 수가 있어요. 이게 돌면은 무슨 현상이라고? 끝날이 마모되죠. 끝날이 깨지죠. 헛도니까. 헛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상 그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새롭게 적용한 게 이거 이름이 이제 CNC 슬리브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CNC 슬리브요. 슬리브. 그러니까 방식은 이 방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세 갈래로 홈이 있어서 조였을 때 쪼여지는 거지만 네. 이 CNC 슬리브는 똑같은 C-파이 끼고 나서 옆에 사이드에서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방식이 굉장히 틀리고 네. 그럼 태수 학생은 어느 게 더 견고할까요? 얘가 당겨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삭 작업에서는 견고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밀링척을 세게 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전 작업에서가 지금 마모가 됐으니까 쪼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선생님 판단에도 아마 이 콜렛은 이제 마모가 심해서 세게 조였지만 네. 약간의 채터 진동이 발생되면서 끝날이 깨지면서 공작물이 타고 이제 버가 생기는 현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적용하면서 지금 보면 거의 정사에 가게끔 면이 굉장히 깨끗해요. 황삭을 했는데 불구하고 네. 그 향후에는 그 CNC 슬립으로 황삭에 적용하는 거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네. 뭐 추가적으로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그 CNC 슬립으로 황삭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수 학생이 지금 그 황삭할 때 12하고 뭐 16짜리 네. 그래요? 그럼 16도 한번 적용 한번 해서 네.
황삭제보다 더 좋은 효과 있나 한번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다른 뭐 질문 있어요? 그럼 정삭할 때도 이걸 CNC 슬리브 갖다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정삭에서는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고정을 하려고 사이드에서 볼트를 채우기 때문에 약간이지만 센터에서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옆으로는 이동하는 아니 약간의 이론적으로. 근데 이 콜렉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조이기 때문에 센터 중심에. 그러니까 정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콜렛이 맞습니다. 그럼 머신에서도 똑같은 건가요? 머신에서도 머신 황삭에도 CNC, 뭐 이름이 CNC 거니까 CNC 슬리브를 머신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10이나 16짜리 한번 그 황삭 껴가지고 네. 테스트 한번 적용해보고 좋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CNC 슬리브는 황삭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정삭할 때는 콜렛이 맞다. 그래서 차후에 또 뭐 할 때 그 인서트 형태에 대한 것들은 뭐 다음에 또 기회에 좀 설명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엔드밀 가공 작업에서 엔드밀 고정 방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엔드밀을 밀링 기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콜릿을 사용하는데요. 콜릿은 공구에 3개의 홈이 파여져 공구를 넣고 조이면 홈이 줄어들며 고정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조이기 때문에 콜릿을 이용하는 것을 센터 중심의 고정 방식입니다. 콜릿 척을 아무리 세게 조여도 콜릿 자체에 마모가 발생하면 공구가 헛돌며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공구 파손, 불량 발생 등으로 이어집니다. 마모된 콜릿 대신 황삭 작업을 위해 CNC 슬리브를 이용했습니다. CNC 슬리브는 콜릿과는 달리 공구를 끼우고 옆면에서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콜릿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지만 옆면에서 볼트를 조이는 것이기에 공구의 센터가 약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삭 작업을 할 때는 CNC 슬리브보다는 콜릿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깎을 때는 그냥 뭐 그냥 치수대로 넣어가지고 깎게 되는데요. 이번 명장님이 이번에 천천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여러 번 나눠가지고 그냥 내려서 해라 하셔가지고 내려서 했는데 그나마 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회전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죠. 이게 더 느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좀 빨리 했어도 학교보다는 좀 느려도 이게 여기 했었던 것 좀 빨리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뭐 천천히 나눠서 깎은 건 그것도 많이 깎을 때보다 이제 조금 깎으니까 이제 공구의 효율성이 높았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계단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이런 면에다가 이제 긋기를 하게 되면 선이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매직이 지금 칠해진 게 아직 지워지지 않은데 매직을 칠하고 이제 긋기를 하게 되면 이 선 구분들이 이제 용이하게 특히 이제 초보자들 볼 때는 굉장히 용이하게 구분이 쉽거든요. 이렇게 하는 뭐 작업 방법 하나의 팁이 있고 또 지금 단이 여러 가지 깊이 단이 있는데 뭐 강성과 뭐 깊이를 다 가공할 수 있는 엔드밀이 확보되어 있다면 바닥부터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가공하게 되면 치수 관리도 용이하고 또 가공도 뭐 찌표치는 것도 좋고 공구 수명도 올라가고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